어떤 영역에서 조금 분사는 틀릴 수가 있냐면 분사 자체가 형용사라서, 그죠? 형용사와 동사의 성격을 합쳐놓은 게 분사라서 형용사 자체의 특성을 이해 못하면 조금 틀릴 수 있고 동사의 특성을 이해 못하면 좀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사라는 영역에서는 이 두 가지가 특성을 다 이해하시는 게 맞고, 다만 분사라는 것은 동사적 특성에 의해서 태라는 게 출제가 돼요. 세 번째로 태. 그래서 분사가 만약에 시험 문제에 나오면 이 세 가지 영역 중에 하나를 조금 놓치면 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사의 소술형을 대비하시려면 이 세 가지 영역을 다 공부를 하셔야 돼서, 제가 첫 번째로 내준 것이 이제 이 부분이죠. 분사가 형용사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게 124쪽에 나온 거예요. 세 가지 특성을 다 공부하셔야 됩니다. 동사의 특성 중에 태. 그러니까 능동이냐 수동이냐. 능동태와 수동태를 공부하셔야 된다. 그러면 시험 범위에 분사가 들어가면 선생님은 능동태와 수동태를부터 다시 시작해요. 능동, 수동이 분사 안에 포함되어 있어서, 그래서 능동태, 수동태를 공부하게 되고, 능동태, 수동태를 공부하려면 결국에 또 누구를 또 공부해야 되냐면 동사의 특성 중에 결국에는 동사에 ing를 붙이는 방법, 이거를 이제 동명사로 볼 수도 있고 분사로 볼 수도 있죠. 근데 형태는 똑같으니까 그냥 단순히 형태 있죠. 형태. ing 붙인 형태,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pp라는 과거분사의 형태를 외우셔야 돼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건 이제 태를 공부하면 이게 포함이 되는데, 태를 공부하면 동사의 형태를 공부해야 된다. 동사의 변형이죠. 변형. 동사가 변화하는 그 형태를 좀 공부해야 돼서 이거 숙제가 좀 같이 나갈 거예요. 기본기를 지금 쌓을 수 있을 때 좀 쌓아두세요. 이거는 시험 내신 기간이 되면 이거는 공부를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있을 때 조금 해놓는 게 좋습니다. 이 단어가 ing하고 pp로 바뀌는 형태, 그 다음에 이게 ing로 쓰일지 pp로 쓰일지를 결정해야 되는 이 수동태, 동사에 대한 특성을 쭉 영역이 좀 크다. 분사에서는 동사의 특성의 영역이 좀 크다는 걸 좀 미리 알아두시고, 지금 124쪽은 분사의 종류를 형용사의 성격으로 종류로 이렇게 내놨어요. 분사,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 이렇게 두 개를 표현한 거일 뿐이고, 다만 이 부분은 조금 조심하십시다. 현재 분사가 동사적 특성, 쉽게 말하면 자동사냐 타동사냐에 따라서 뜻은 달라진다. 그 다음에 과거 분사도 역시 자동사냐 타동사냐에 따라서 나타내는 내용이 달라진다가 거기 124쪽에 나와 있죠. 포인트 1으로. 그래서 타동사일 때는 능동과 수동을 나타내고, 능동이냐 수동이냐를 나타내고, 자동사일 때는 진행이냐 동작의 완료냐를 나타낸다. 이게 나타내는 방법이 좀 다르죠. 왜냐하면 자동사는 수동태가 없으니까. 여기서의 pp는 have pp란 소리예요. 여기서의 pp는 be pp란 소리고. 다르죠? 얘는 수동태는 상태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렇게 뭐뭐가 되어졌다라는 상태. 근데 여기는 완료, 끝난 상태를 말해요. 그래서 해석이 조금씩 다르죠. 이제 능동과 수동에서는 내용의 차이가 크게 없죠. 이것을 뭐뭐 하는이고, 뭐뭐가 하는. 여기서의 해석의 차이는 크게 없지요. 어차피 능동태에서 be-ing도 어차피 진행을 나타내니까 두 개가 내용이 별 차이가 없는데, 여기서는 두 개가 과거 분사에서는 내용이 확 달라지죠. 하나는 끝난 걸 말하고 have pp를 말하고, 하나는 be pp를 말하니까. 그래서 분사의 종류를 자동사와 타동사로 나눠져 있는 게 거기 나와 있는 포인트 1입니다. 그 다음에 한정과 서술이 나와요. 이거는 동사적 특성이에요. 동사적 특성이고, 이제 형용사적 특성에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게, 형용사는 명사를 설명하는 게 두 가지 방법이 있었죠. 하나는
뭐였죠? 동사, 형용사는 오로지 명사만인데 명사만 수식하는 건데 명사를 수식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었단 말이죠. 그죠? 첫 번째는 누구 엄마냐고 누구 엄마인지를 표시해주는 이 기능이 형용사회적 기능이 있었고 두 번째는 우리 엄마라고 정해졌는데 우리 엄마가 이럽니다 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이 기능을 하는 거하고 이 기능 하는 거하고 두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명사가 어떤 명사냐라고 수많은 명사 중에 그죠? 수많은 명사 중에 이런 엄마입니다 라고 잡아주는 한정적 개념이죠. 한정을 해야 되는 기능을 형용사가 해주고 엄마는 엄마인데 얘네 엄마 누구 엄마 그죠? 이런 엄마라고 한정을 해줘야 내가 그 대상을 이해하죠. 그 어머니 라는 한정적 기능이 있고 한정이 이미 끝난 상황에서 설명을 해주는 게 있죠. 서술적 개념이 있죠. 서술적 개념은 보호를 말하죠. 보호. 이런 엄마다. 이미 한정이 끝난 상태에서 이런 엄마다라고 서술해주는 보호적 개념이 있고 이 두 가지가 있죠. 이렇게 두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두 가지를 나타내는 형용사가 거기 나와 있는 한정과 서술이에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이 보호에는 주격 보호가 있고 목적격 보호가 있고 그러니까 보호가 이게 두 가지 성격으로 이렇게 나뉘어지는 거죠. 그래서 124쪽의 포인트 2는 한정적 개념으로 이런 학생 이런 식으로 그죠? 내가 어제 샀던 책 이런 식으로 거실에 버려진 책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어떤 책이냐에 대한 한정적 개념을 물어보는 것이 거기 나와 있는 포인트 2입니다. 영어에서는 이 명사를 한정하지 않으면 틀려요. 그래서 내가 늘 강조하는 게 누구 엄마가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래서 플라워는 꽃이 아니란다. 이걸 꼭 유념해 두세요. 한정사가 붙어있지 않는 명사는 명사가 아니란다. 틀리란다. 라는 걸 꼭 알아두세요. 관사가 한정사니까. 그죠? 그 관사적 기능을 형용사가 대체해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look at the girl 그 여자 근데 어떤 여자냐? 저 여자는 저 여자인데 singing 그래서 이제 분사가 한정을 해줄 때는 단독으로 쓰이면 sing을 ing으로 바꿔가지고 단독으로 쓰이면 명사의 앞에서 수식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명사를. 근데 분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시작 자체가 동사기 때문에 그죠? 단어가 붙을 수가 있죠. 단어가 길어지는 분사들은 묶어서 뒤로 보냅니다. 이렇게 뒤에서 후치 수식을 하게 된다. 그것만 조금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서 look at the singing girl 그 밑에는 look at the girl singing a beautiful song 이렇게 바뀌어 있죠. 순서가 앞뒤로 갈 때가 있다. 그 다음에 떨어져 있는 잎사귀냐 떨어지고 있는 거냐 아니면 떨어져 있는 잎사귀냐를 자동사의 진행과 그죠? ing와 현재 분사와 pp를 나눠놨죠. 자동사. 그게 그 cf에 나와 있는 그거예요. have pp냐 bpp냐의 차이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그 다음에 서술적 용법은 보호 역할을 하는 것과 그죠? 보호 역할을 하는 것과 그 다음에 목적 보호 역할을 하는 것 두 가지로 좀 나눠놨습니다. 주격 보호는 거기 그렇게 되어 있죠. 그는 stood 서 있습니다 하고 문장이 완전하게 문법상으로는 완전하지만 그죠? 그에 대한 설명을 보충해주고 싶을 때는 주어를 굳이 두 번 쓰지 않아도 되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에 이거 하면서라는 동사에 ing를 붙여놓을 수도 있다. 이걸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접속사하고 주어하고 동사를 써야 될 거를 간략하게 바꿔서 쓸 수도 있죠. 분사구문처럼. 이거 하면서 동시동작. 주어는 같으니까 쓸 필요 없고 그죠?
접속사도 필요가 없게 되고, 그러니까 동사를 형용사로 나타내면 어차피 주어 설명하는 게 똑같고, 그래서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뭐뭐 하면서. 자, 이런 식으로 동시동작, 분사구문을 쓰는 거, 이런 식의 ing를 쓸 수 있는 방법에, 그죠? 보어적 개념, 여기 서술적 용법, 보어.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고, 두 번째는 이렇게 보어, 서술적 용법. 이 보어를 이렇게 쓸 수 있고, 주격 보어로. 또 하나 보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뭡니까? 거기 보시면 목적격 보어가 있죠.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 보어 이 자리에 오는 보어 자리가 또 있죠. 이 서술적 용법에서 보어. 그래서 여기 있는 목적격 보어에 분사를 쓰는 경우는 다 동사에 따라 달라지죠. 그래서 두 가지 동사 형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분사를 쓸 수 있는 거, 지각동사. 그 다음에 사역동사의 PP 형태. 그러니까 모든 오형식이라고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모든 오형식 동사의 PP 형태는 전부 다 분사를 쓰기 때문에 과거 분사를 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지각동사. 그래서 여기다가는 ing 쓰는 경우, 여기다는 pp 쓰는 경우. 그래서 동사의 두 가지 부류. 사용동사를 포함한 모든 오형식 동사가 pp를 쓰는 경우가 있죠. 목적어와 목적보호가 능동관계에 있으면 ing를 쓰고, 목적어와 목적보호의 관계가 능동관계. 얘 두 개의 관계가 수동관계면 전부 다 pp를 쓰게 되어 있죠. 요렇게 두 개 정리해 두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요렇게 두 개가 문장의 서술적 개념이다. 뭐에? 분사에. 이렇게 잡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24쪽의 내용 정리가 거의 끝났죠? 그러면 이제 오른쪽에 125쪽을 보면서 문제 틀린 것만 제가 조금 체크해 드릴게요. 125쪽에서 틀린 것 중에 질문. 요 내용 지금 우리 이렇게 지금 쭉 설명한 거, 제가 지금 필기를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쪽을 좀 이렇게 반대로 썼는데, 그죠? 다시 한번 살짝 나눠드리면, 분사라는 애에서 시험 문제 제일 우리가 분사라는 애를 정확하게 배우려면 1번 형용사적 개념, 2번 동사의 특성. 동사의 특성 중에 특히 이렇게 세 가지 영역을 분사라는 영역에서 시험 문제로 물어볼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자동사와 타동사, 동사적 특성이니까 분사의 자타동사를 구분해서 해석하는 방법, 이렇게 알려드렸고, 이게 동사적 개념이라면 분사의 형용사적 개념을 물어보는 쪽은 이쪽입니다. 한정적 해석과 서술적 부분이 들어가 있고, 그 한정의 개념은 명사의 수많은 명사에 대한 거를 한정해 주는 거. 그 다음에 서술적은 이미 한정이 끝난 명사에 대한 설명. 그래서 그걸 우리가 보호라고 부르고, 주격과 목적격 보호를 이렇게 지금 나눠놨습니다. 주격 보호, 목적격 보호. 이렇게 동사적 특성, 분사의 동사적 특성하고, 그죠? 분사가 가지고 있는 형용사에 대한 특성, 이렇게 두 가지를 좀 나눠드렸네요. 오케이? 이게 124쪽을 쌤이 설명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동사와 형용사의 특성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부할 부분이 그만큼 많죠. 125쪽을 혹시 질문할 부분 다 맞았어요? 그래도 질문이 갈 부분이 있을 텐데. 요즘 내 딸아이가 손가락으로 숫자를 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한국과, 동양과 서양이 손가락으로 숫자 세는 형태가 좀 다르죠? 1, 2, 3 숫자로 세우세요. 시작. 손가락으로 세우세요. 시작. 해보세요. 다 저렇게 하네?
나는 어렸을 때 이렇게 배웠는데. 이렇게 안 배우셨어요? 하나, 둘, 셋 이렇게 안 했어요?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죠, 보통. 이게 한국식이죠, 이게. 전형적인 한국식이죠. 1 했는데 벌써 4개가 다 됐죠. 그래서 1은 이게 넘버원 아닌가요? 선생님. 이거는 1 아니에요? 넘버원? The sum up 이거잖아요. sums up. two sums up. 최고. 선생님, 최고. 이 최고는 1등이란 소리 아니에요? 그럼 1이 이거 아닌가요? 그래서. 아니, 와이프가 애를 이렇게 가르치더라고요.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어요. 서양과 동양의 차이가 있겠구나. 나는 1, 2, 3, 4를 이렇게 배웠으니까. 와이프는 이렇게 배웠고. 1, 2, 3. 넘버 1, 넘버 2, 넘버 3 이렇게 배운 거죠. 그러니까 두 개를 표현할 때는 이거는 이제 그죠. 우리가 이렇게 해도 하기도 하는데 이제 주로 이게 두 개죠, 두 개. 둘. 이거는 V죠, V. 이 V를 이게 뒤집어서 손가락을 굽혀버리면 이제 영국에서는 욕이 되죠. 미국에서는 손가락 하나가 욕이지만 middle finger, 이걸 F finger라고도 해요. 실제로 F. 예. mother, father 할 때 자, 근데 그죠. 그래서 이렇게 미국에서는 이렇게 하는데 영국에서는 이제 이렇게 하죠. 이렇게 굽혀서 이게 여기서 나온 거래요. 제가 영국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왜 니네들은 손가락 욕이 이거냐? 그랬더니 이제 대부분 모르는데 좀 이렇게 교육을 받은 애들은 자기 나라 역사에 관심이 있는 애들은 이게 로빈 훗 시절에 나온 거래요. 로빈 훗. 그러니까 옛날에 영국이 전쟁을 굉장히 많이, 영국 애들이 전쟁을 되게 많이 했잖아요. 되게 호전적이고 싸움 많이 하고 진짜 싸움도 잘하고 그 조금 우리나라랑 크기가 비슷한 그 조그만한 나라에서 그것도 섬으로 되어 있는 우리나라는 그래도 반도잖아요. 대륙으로 들어갈 길이라도 있는데 걔는 섬나라잖아요. 근데 그 조그만 나라가 그쪽을 다 지배했잖아요. 미국까지도 다 지배했잖아요. 그쪽이. 그러니까 그렇게 싸움을 잘했었어요. 아무튼 잘했는데 그래서 이게 많았대요. 활 쏘는 애들이 많았대요. 로빈 훗처럼. 그러니까 그런 애들은 딱 포로로 잡히면 어디부터 잘라버려요? 손가락의 마디부터 잘라버려요. 그러면 더 이상 이제 활 쏘는 사람이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쉽게 말하면 막 포병들 막 저격수죠. 전쟁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잖아요. 정확하게 딱 타겟을 노려서 딱 쏴서 없애버리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다 잘랐을 때 이제 전쟁이 딱 붙으면 예전은 이제 근접전이잖아요. 지금처럼 미사일 쏘는 시대가 아니니까 근접해 사람의 상대방을 얼굴을 본 상태에서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기가 중요하대요. 기. 그래서 상대방을 논리해서 상대방을 흥분시키는 게 가장 기본적인 싸움의 전략이래요. 그래서 상대방을 보면서 손가락을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나 있다 손가락. 까불지 마. 이제 이런 거죠. 쉽게 말하면. 거기서 나온 욕이 이거라고 하더라고요. 영국 애가. 그래서 I still have two fingers. 그죠? I can kill you. 이런 느낌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진을 찍을 때 손가락에 힘이 없으면 V자는 될 수 있으면 하지 말기를 바라요. 힘이 없어서 이렇게 하면 이제 약간 느낌이 이거 먹어.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손가락을 반드시 펴서 뒤로 돌리던가 아니면 앞뒤로 이렇게 할 거면 제대로 피세요. 굽히지 마시고 조심하셔야 된다. 라는 그런 아주 분사구문의 중요한 이 분사구문하고 전혀 상관은 없네요. 그렇죠. 그래서 125번에 125쪽에 틀린 게 없느냐. 뭐 그런 얘기였습니다. 우리 현서가 나한테 짱 다 맞았어요 이러길래 저게 일을 말하는 건가? 이렇게 이 생각이 딱 들어가지고 1. 1이죠 1. 애가 좀 발음을 좀 이상하게 해요. 1을 가르쳤는데 L 발음을 해요 애가. 우리는 그냥 1 이러잖아요. 걔는 이제 1 이래요. 1. L의 가장 기본 발음이죠. 혓바닥을 내는 거. 1.
one, two, four 이래요. 막 3 같은 걸 몰라요. 아, 지금 영어를 조금씩 써요. 쓰는데 말을 조금씩 만들어요. 근데 이게 있더라고. 내가 이제 그 어린이집에 유일하게 이제 우리 같은 반에 호녀라가 하나 더 들어왔어요. 지금 호녀라가 들어와서 이제 엄마가 친해졌어요. 둘이가 이제 제 와이프랑 이쪽 호녀라 엄마랑. 근데 이 호녀라 엄마는 와이프는 한국어를 가르치는데 이 호녀라 엄마는 아예 애기한테 지금 한국어를 안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랑 먼저 말하는 게 마더탕이 먼저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내가 한국어를 계속 강요를 하고 있죠. 와이프한테 가르쳐라. 그리고 애한테도 계속 가르치고 있는데 이쪽 엄마는 아예 한국어를 안 가르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영어만 배우니까 말을 훨씬 더 잘하는 거예요. 센텐스를 만들어요. 센텐스를. 문장을 만들어서 얘기하더라고요. 제 딸은 아직 센텐스 못 만들거든요. 그래서 주로 단어, 2단어, 3단어 이제 프레이즈로만 말해요. 근데 프레이즈 중에 이제 편한 것들 있죠. Sorry, excuse me. 이거는 말을 해요. 얘가. You're welcome, you welcome. R도 말을 안 해요. You welcome. 이거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제 딱 내가 막 요리를 하는데 요리 이제 밥을 제가 해서 먹어야 와이프가 이제 몸을 못 움직이니까 잘. 내가 요리를 막 했는데 뜨거우니까 가 저리 가. 계속 요리 하는데 누가 뒤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딱 봤더니 우유를 이렇게 딱 들고 와가지고 우유 다 달라고 Excuse me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우유는 안 주고 뽀뽀만 했습니다. 너무 귀여워서 Excuse me 이러고 Milk, milk, more, more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어를 다는 말을 못하니까. 근데 그 두 번째 애는 개월수가 비슷비슷한데 걔는 문장을 만들더라고. 그것만 배우니까 영어만 하니까 엄마가 한국어를 아예 안 가르치니까. 그래서 오늘 아침에 잠깐 하도 답답해 하길래 저기를 데리고 갔는데 키스 카페를 데리고 갔는데 그 여자애 그 꼬마애는 제 딸한테 Can I borrow 이걸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이거 써도 돼? 그러니까 내 딸은 문장을 말 못하니까 No 짧게 강하게 딱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애가 이렇게 돌아서서 가더라고요. 그냥 No, mine 이렇게는 얘기를 해요. 단어는 말할 줄 알아요. 단어는 문장은 못 만드는데 근데도 의사소통이 되더라고요. No, mine 끝. 오케이, sorry 가더라고요. 자, 아침에 제가 어제 제가 이제 보통 여러분 1시, 2시에 제가 집에를 가거든요. 여기 막 올리고 자료 만들어 놓고. 그럼 집에 가면 이제 녹초가 돼서 자요. 그러니까 아침에 잘 못 일어나는데 아침에 제가 이제 어린이집을 데리고 가야 되는데 아침에 저를 막 깨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이프가 맨날 아침에 깨워요, 저를. 근데 이제 제가 영어 이름이 제가 승엽이잖아요, 승엽. 그래서 저는 그냥 SY를 그대로 써요. 승엽. 근데 이거를 SY를 붙여서 읽어버려요, 외국인들은. SY라고 안 읽어주고 싸이라고 읽어버려요, 이거를. 그러니까 와이프가 지금도 저를 싸이라고 불러요. 원래는 SY 불러줘야 되는데. 여러분들 그 스파이더맨의 여자친구 이름이 MK죠. MK, JY, YG, 이런 것,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들 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유독 제레미, 존 이런 이름이 싫어서 한국 색깔이 너무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나는 내 한국 이름 그대로 쓰거든요. 근데 내가 아무리 이걸 찍어놔도 이것들이 왜냐면 이게 좀 발음상 걔네들한테 잘 안 맞는 발음이라고 하더라고요. SY라는 말이. 이런 철자가 별로 없대요. 약간 발음이 별로 안 좋은가 봐요. 이 S가 앞에 붙으면 약간 도끼 같은 느낌도 들고 X. 또는 이 X-wife 같은 느낌. 약간 이혼한 여자 이런 느낌도 약간 들고 전처 그러니까 이런 발음들이 좀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꼭 이렇게 써놓으면 이렇게 읽어요. 싸이라고. 그래서 와이프도 그냥 이렇게 읽어요. 이렇게 읽는데 싸이 wake up 맨날 와이프가 얘기를 하니까 제 딸이 어느 순간부터 아빠라는 이름보다 싸이란 말을 더 많이 써요. 와이프가 아침에 날 깨우니까. 그래서 아침에 딱 침대를 이렇게 막 기어 올라와요. 걔가 기어 올라와가지고 싸이 wake는 못 쓰고 up 이렇게 맨날 해요, 저를. 근데 딸이니까 귀여우니까 일어나죠. 그래서 아침에 데려다 줘요, 제가. 데려다 주는데, 제가 이제 다음 주 정도 되면 이제 아기가 나오거든요. 다음 주 아니면 다다음 주에. 근데 잠시 생각을 해봤죠.
와이프가 아침에 깨우고 딸이 와서 날 깨워. 근데 딸을 보면, 그러니까 와이프가 막 깨우면, 일단 잠잘 때 깨우면 여러분들 막 짜증나잖아요. 그리고 내가 일어나야 될 시간도 아니고 애를 데려다 주기 위해서 내가 일어나는 게 9시에 일어나서 애를 데려다 주거든요. 그리고 다시 데리고 와서, 데려다 주고 와서 다시 자요. 1시간이라도 더 자게 되더라고. 근데 이제 딸이 2명이란 말이죠. 그럼 아침에 둘이 올라올 거 아니에요. 침대에. 침대에 이렇게 눈을 이렇게 탁 뜨면 저 발 밑에서 이 조그만 애가 이렇게 막 올라오는 게 보여요, 이렇게. 그럼 벌써, 와이프가 막 시끄럽게 하면 이불을 탁 덮고 그냥 자면 되는데 애가 올라오면 못 하겠는 거예요. 침대에서 떨어질까봐 불안하니까 일어나게 돼요, 사람이. 근데 이제 2마리가 올라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러면 좀 걱정스럽습니다. 집에 남자가 나 하나고 3명이 동시에 나를 깨우면 어떤 기분일까? 자, 여러분 혹시 아침에 아버지 깨우세요? 아니, 아버지가 너희들을 깨우나? 아니, 뭐 집안마다 다를 수 있죠. 그래서 요즘은 다음 주에, 그래서 아무튼 공지를 조금만 드리면,